1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진출. 와, 그 뜨거웠던 가을의 함성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한데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영광의 무대에서 아쉽게 돌아선 하나 이글스가 지금 어떤 칼을 갈고 있는지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분석 목표가 되게 흥미로워요. 보통 준우승이라는 최고의 성적을 거둔 팀은 잠시 좀 숨을 고르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축하 파티도 하고 휴가도 좀 즐기고. 근데 하나는 뭐랄까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시즌 끝나자마자 바로 마무리 캠프 가고 또 거물급 FA 영입까지. 이 모든 어떻게 보면 좀 조급해 보일 정도의 움직임이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함께 맞춰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최근 소식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시즌 종료 휘슬이 울리자마자 선수단이 곧장 일본 미야자키로 날아가서 마무리 캠프를 치르고 돌아왔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한국 시리즈까지 혈투를 치렀는데 쉬지도 않고 바로 훈련이라니요? 하하, 네. 이거 너무 혹사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하죠. 충분히요. 그런데 그 캠프 구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김경문 감독의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보통 마무리 캠프는 어린 유망주나 2군 선수들 위주로 진행되잖아요. 네, 내년을 준비하는 선수들 위주로. 그런데 이번에 달랐어요. 감독, 코칭 스태프 포함해서 무려 53명 규모였습니다. 잠시만요. 53명이요? 그럼 그 안에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 있던 주전 선수들도 포함이 된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심우준, 이도현 선수 같은 핵심 내야수들, 그러니까 시즌 내내 뛴 주전급 선수들이랑요. 1라운드 지명을 받은 신인 오재원, 최유빈, 권영주 선수, 이제 막 프로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을 그냥 다 던져 넣은 거죠. 아, 이건 단순히 베테랑은 몸 풀고 신인은 테스트하는. 그런 분리된 캠프가 아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의도적으로 섞어 놓은 거예요. 아주 영리한 수라고 봅니다. 어떤 효과를 노린 걸까요? 일단 첫째는 신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죠. 저기 봐라, 한국 시리즈라는 최고의 무대를 경험한 선배들이 바로 너희 옆에서 똑같이 땀 흘리고 있다. 너희도 저들처럼 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동기부여를 심어주는 거거든요.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TV로만 보던 선배들이랑 같이 훈련하는 것만으로도 어린 선수들한테는 엄청난 자극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베테랑들한테는 너희 자리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저기 눈빛 살아있는 신인들이 바로 뒤에서 너희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그런 건강한 긴장감을 불어넣는 거죠. 와, 단순한 훈련 성과를 떠나서 팀 전체의 어떤 경쟁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김경문 감독식의 문화 리빌딩 작업이군요. 맞습니다.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훈련 내용도 그냥 컨디션 조절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아, 강도가 높았다고요? 네, 그냥 배팅볼 치고 수비 훈련만 한 게 아니고요. 두산 베어스랑 연습 경기를 2번이나 치렀고 자체 청백전도 수시로 열면서 선수들을 계속 실전 상황에 노출시켰습니다. 그야말로 실전이네요. 네, 선수는 결국 경기장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그 김 감독의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죠. 그리고 바로 그 경기장에서 김경문 감독이 찾으려던 게 있었던 거군요. 캠프를 마치고 남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하던데요. 맞습니다. 보통 감독들이 캠프 끝나고 모두 수고했다, 부상 없이 마쳐서 다행이다, 뭐 이런 정도의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잖아요. 네, 의례적인 인사죠. 그런데 김 감독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번 캠프의 목적을 밝혔습니다. 내년 스프링 캠프에 누구를 데려갈지 정하기 위해 왔다고요. 와, 대놓고 말했네요. 사실상의 1차 오디션이었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주 결정적인 말을 덧붙입니다. 게임을 해야 그 선수들의 개성을 내가 볼 수 있다. 경기를 하면서 눈에 들어오는 선수들이 있더라. 이 말이 핵심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선수들. 이게 단순히 훈련 때 홈런을 많이 쳤다거나 공이 빨랐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그런 기록이나 데이터는 이미 보고서로 다 받아봤을 겁니다. 김 감독이 직접 보고 싶었던 그 개성이라는 건 그러니까 데이터로 측정할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이요. 아,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2사 말로 위기 상황에서 어떤 표정으로 타자와 승부하는지, 또 동료의 실책이 나왔을 때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역전 찰스에서 어떤 투지를 보이는지 뭐 그런 것들이죠. 아하, 선수의 그릇 크기나 뭐랄까 승부사 기질 같은 걸 직접 확인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감독 머릿속에는 이미 내년 시즌 1군 엔트리의 윤곽,
어쩌면 특정 상황에서 기용할 조커 카드까지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그렇게까지 조급해 보일 정도로 다음 시즌을 서두르는 걸 보면 역시 지난 2024 시즌의 경험이 정말 강렬했나 봅니다. 네, 맞아요.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 그 여정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짚어봐야 지금 이 행보가 제대로 이해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 쓰라린 준우승의 경험이 바로 지금 이 모든 움직임의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되고 있거든요. 2024 시즌은 정말 한화 팬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한 해였죠. 그럼요. 새로 개전한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시즌을 시작했는데 무려 1992년 이후 33년 만에 전반기를 1위로 마쳤습니다. 33년 만에 전반기 1위.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사실 시즌 초반만 해도 올해도 또 하는 분위기가 솔직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팀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네, 시즌 내내 LG 트윈스랑 1위 자리를 놓고 정말 치열하게 다퉜죠. 비록 막판에 아쉽게 2위로 내려앉긴 했지만 2018년 이후 7년 만에 가을 야구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올해 남욱기를 팬들앞에서 공식적으로 끝내는 순간이었죠.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플레이오프는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아, 삼성과의 5차전 승부. 네, 와, 와일드카드부터 SSG까지 꺾고 올라온 그야말로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 팀이었잖아요, 삼성이. 모두가 숨죽이고 봤던 그 5차전 승부, 정말 피말리는 접전 끝에 한국 시리즈 진출이 확정되는 순간의 그 함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단순한 1승이 아니었죠. 2006년 이후 19년 그 기나긴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자 우리는 더 이상 약팀이 아니다 라는 선언과도 같았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한국 시리즈에서 LG에게 1승 4패로 패했을 때 팬들의 아쉬움이 더 컸던 거고요. 아, 조금만 더 하면 닿을 수 있었는데 하는 그 아쉬움, 그 갈증이 선수단과 프런트 전체에 퍼진 겁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저 자리에 다시 가서 끝을 보겠다는 도끼가 생긴 거죠. 그 도끼가 오프시즌 행보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군요. 마무리 캠프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스토브 리그가 열리자마자 시장에 나온 가장 큰 매물을 바로 낚아챘습니다. 네, 지난 11월 20일이었죠. FA 시장의 최대여였던 강백호 선수를 전격 영입했습니다. 계약 규모가 어마어마했죠. 4년 최대 100억 원, 계약금 50억, 연봉 30억, 옵션 20억이라는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규모의 초대형 계약이었죠. 100억 원. 이건 그냥 전력 보강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리그 전체에 보내는 메시지처럼 느껴지는데요. 우리는 이제 돈을 쓸 준비가 됐다. 우승을 위해 모든 걸 걸겠다는. 정확한 지적입니다. 강백호 선수는 단순히 잘 치는 타자 한 명을 데려온 게 아니거든요. 상대팀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주는 그 라인업의 무게감 자체를 바꿔버리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작년 한화가 끈끈한 수비와 마운드의 힘으로 한국 시리즈까지 갔다면 거기서 부족했던 마지막 한 방, 경기를 끝내버릴 수 있는 그 파괴력을 돈으로 사온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 캠프에서의 옥석 가르기, 그리고 강백호라는 활용점정.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김경문 감독의 마지막 한마디가 있었죠. 네, 그 감독의 인터뷰 마지막 말이 사실상 2025 시즌 하나 이글스의 출사표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올해는 수비를 강화해서 이기는 야구를 하려고 노력했다면 내년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활발한 공격을 보여서 팬들에게 더 화끈한 야구를 선보이고 싶다. 수비의 팀에서 공격의 팀으로의 진화 선언이네요. 2024년의 성공 공식에 안주하지 않고 아예 팀 컬러를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정말 대담한 선언인데요. 대담하지만 지난 시즌 한국 시리즈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가장 뼈저리게 느낀 사람의 결론인 거죠. 탄탄한 수비력은 이제 팀의 기본값이 됐으니까 그 위에 팬들을 열광시킬 화끈한 공격력을 더 씌우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 모든 게 연결되네요. 마무리 캠프에서 개성 있는 신인들을 찾았던 것도 결국에는 중요한 순간에 한 방을 쳐주거나 상대 배터리를 흔들 수 있는 그런 공격적인 재능을 찾으려 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강백호 영입은 그 정점이고요. 기존의 노시환, 최은성 선수의 강백호까지 더해진 중심 타선은 리그 최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기에 캐피에서 눈도장을 찍은 신인들까지 가세한다면 정말 쉴 틈 없이 상대를 몰아붙이는 야구가 가능해집니다. 김경문표 공격 야구가 완성되는 거죠. 자, 오늘 분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화 이글스는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진출이라는 그 달콤한 성공에 취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지막 문턱에서 느꼈던 쓰라린 패배감을 동력 삼아서 누구보다 빠르게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를 통해서 베테랑에겐 긴장감을 주고 신인에겐 동기부여를 심어주면서 팀의 체질 자체를 더 경쟁적으로 만들었고요. 강백호라는 확실한 해결사를 영입하면서 수비의 팀에서 공격의 팀으로 진화하겠다는 명확한 청사진까지 제시했습니다. 지난 시즌의 성공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으며 그들의 목표는 더 이상 가을 야구 진출이 아닌 오직 우승 하나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행보입니다. 새로운 스타 플레이어, 잠재력 넘치는 신인들, 그리고 화끈한 공격 야구라는 뚜렷한 설계도까지 모든 준비는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남은 건 그라운드에서 증명하는 일뿐이죠.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막강한 타선을 구축한 팀들이 때로는 허무하게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봐왔습니다. 화려한 공격력이라는 이 강력한 무기가 오히려 팀의 수비 집중력이나 세밀한 작전 수행 능력을 무디게 만드는 그런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과연 하나는 공격 야구라는 달콤한 유혹 속에서 작년 자신들을 정상의 문턱까지 이끌었던 그 끈끈함을 잃지 않고 마침내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요?